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낡은 커튼을 흔들고 그 사이로 먼지가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정연은 작은 방 안에 앉아 손때 묻은 앨범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젊은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현실의 정연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아이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진 한 장에도 손이 떨릴 만큼 그리움은 오랜 세월을 버티며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탁자 위에는 오래된 찻잔이 식은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신문이 바람에 살짝 들썩였습니다. 신문 한 면 사회면의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기사. 보육원 출신 사회복지사, 아이들의 희망이 되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정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미소는 어딘가 익숙했고 왼손 약지에 있는 작은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작은 점 하나, 그러나 그 점은 정연의 기억 속에 정확히 남아있던 딸의 표시였습니다. 서윤이 그녀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정연은 손을 떨며 사진과 신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방 안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서윤, 1994년 5월 2일생. 그녀는 한동안 그 이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처럼 눈앞이 흐려졌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서던 그날, 금방 올게라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금방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낡은 트렁크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낡은 손잡이가 삐걱거렸지만 그녀는 조심스레 옷 몇 벌을 접어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 신문을 넣고 딸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흔들림 대신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정연은 마을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아래 하얀 김이 입김처럼 피어오르고 눈발이 조금씩 흩날렸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그녀는 트렁크를 들고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간다. 서울역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정연은 트렁크 바퀴를 끌며 인파 사이를 조심스레 비집고 걸었습니다. 전광판의 글자가 빠르게 바뀌었고 그녀의 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종이 쪽지에는 복지센터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지하철 노선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가까운 역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플랫폼의 소음과 안내 방송이 뒤섞였고 정연의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더 빨리 뛰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정연은 균형을 잃지 않으려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회색 건물이 연속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호흡을 고르게 했어요. 지상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네온 사인과 버스 소리가 뒤섞인 사거리에서 방향을 잃기 쉬웠습니다. 정연은 길모퉁이 편의점에 들어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복지센터 가려면 이 길이 맞나요? 점원은 지도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블록 가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정연은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어깨를 곧게 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 밑창은 오래되어 바닥을 더 크게 스쳤죠. 빗방울이 예고 없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밝은 로비와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정연이 문을 밀자 자동문 센서가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경비원은 낯선 방문객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면회 오셨어요. 정연은 종이 쪽지를 내보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을 잠깐 만나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방문 기록부를 가리켰습니다. 예약 없으면 내부 면담은 어렵습니다. 정연은 펜을 쥔 손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로비의 의자에 앉아 사람들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 상담을 기다리는 노인들,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유리벽 밖으로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정연은 무릎 위에 트렁크 손잡이를 매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명찰을 단 직원들이 무리를 지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명찰의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보려 애썼습니다. 서체가 작아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서서히 오후로 기울었습니다. 로비의 시계가 4시를 가리켰습니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 가까이 섰습니다. 젖은 외투를 털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연달아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젊은 여성이 서류 박스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정연의 시선이 여성의 왼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약지의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흡이 짧아졌고 발끝이 앞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어요.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여성은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필요 이상 크게 들렸습니다. 두 손은 허공에 머물다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정연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은 몇 시인가요? 직원은 업무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부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6시 전후예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창밖 비의 결을 세웠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곧 물막이 되어 도로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복지센터 입구 매트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6시를 알리는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이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연은 출구가 아닌 입구 쪽에 서서 얼굴들을 살폈습니다. 서류 박스를 든 여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연의 가슴이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잠깐만요. 여성의 발걸음이 반걸음 멈칫했지만 바로 휴대전화 진동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연은 다가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경비원이 시선을 보내며 문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퇴근 인파가 그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정연은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트렁크 손잡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의 이름을 한 번 더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정연은 우산 대신 코트를 여미고 빗속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시도를 위한 마음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는 아침부터 내렸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도시는 잿빛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정연은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아 우산 대신 비닐봉지를 머리에 덮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 속에는 낡은 사진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젖은 잎을 흔들며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죠. 정연의 신발은 이미 물이 스며들었고 발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센터 입구의 시계는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출근했다면 점심 전쯤 나올지도 모른다고 정연은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복지센터의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한 명을 따라갔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들어가는 어머니, 서류 봉투를 아는 직원, 웃으며 인사하는 젊은 남자. 모두 그녀에게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틈에서 딸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정연의 어깨는 더 젖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복지센터 정문에서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 서류철을 아는 손, 그리고 왼손 약지의 점. 정연의 심장이 그 순간 멎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몇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윤이니?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여인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연은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 고개를 돌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연의 손끝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기다려줘요. 엄마예요. 그 말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비를 피하느라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정연은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끝이 물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고 글씨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떠나던 순간 뒤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다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댔습니다. 하루만 더 용기만 주신다면. 작은 기도처럼 속삭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민수가 우산을 들고 다가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들어가서 좀 쉬시죠. 정연은 눈을 들었지만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젖은 봉투를 꼭 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라고 묻자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해줄 마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더 기울여 주었습니다. 비가 두 사람의 발끝을 적셨습니다. 정연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할 순간이 오리라는 믿음이 가슴 깊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멈출 기색이 없었고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센터 복도에는 눅눅한 공기가 감돌았고 서윤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시킨 채 고개를 숙이고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민수는 한쪽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다가 서류철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부금 내역이라는 제목이 붙은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름 한 줄에 멈췄습니다. 이정연. 반복되는 이름, 날짜는 수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죠.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와 관련이 있을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창가 너머로 여전히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서류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가 내민 서류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름이 흔하잖아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말하지 않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풀리지 않은 매듭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복지센터 근처 공원 벤치에는 정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플러를 쓴 채 그녀는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만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앞에 앉아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이걸 서윤 씨에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정연은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적 쓴 손도장과 쪽지예요. 제가 직접 썼던 약속이죠. 그녀의 손이 봉투 위를 스쳤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안을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에는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라는 문장이 번진 잉크로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붉은 손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이걸 보면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쳤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 아이 여전히 날 원망하겠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산을 더 가까이 당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퇴근 준비를 하며 책상 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봐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빗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사무실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서윤은 모두 퇴근한 복지센터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수가 두고 간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손끝으로 그 모서리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낡은 쪽지와 함께 어린아이의 손도장이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윤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비냄새와 함께 떠오르는 옛날의 한 장면, 어린 자신을 안고 울던 여자의 얼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쪽지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 그 사람일까? 그녀는 서류 더미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지센터 기록실로 향하는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서랍을 열어 30년 전의 입소 기록을 찾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철 속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정년 친권 포기서 미제출. 그 문장을 읽자마자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분노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문서 위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흐릿했지만 손끝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복도 끝까지 번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를 닫고 결심이 선 듯 숨을 고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수가 전해준 주소, 정연이 머물던 여인숙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젖어 있었고 새벽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쪽지를 꼭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숙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이 문을 열고 나와 묻습니다. 묵으셨던 분요? 새벽 첫 기차 타셨어요. 그 한마디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기차역 근처 시장으로 봉사 나가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접힌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들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겠죠. 그 말 끝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분노 대신 기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품에 넣고 여인숙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기차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30년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역 근처 시장은 아침 햇살로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좁은 골목마다 퍼졌습니다. 정연은 노란 우비를 입고 커다란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사자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밥 냄새와 김이 공기 중에 섞였고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손에 묻은 쌀알을 닦으며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멀리서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젖은 머리카락을 한 젊은 여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정연의 손이 도시락통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정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서윤은 한 발 더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의 손이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세월의 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촉촉한 온기가 서로의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봉사자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정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말로.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상처보다 더 큰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모녀로서의 시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서윤의 집 거실에는 작은 화분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서윤을 품에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정연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옆에 현재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새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정연은 식탁 위에 작은 도시락을 차리며 흥얼거렸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그 손길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요리 배워야겠어요. 정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냄비에 밥도 태우지 않으니 다행이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정연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뭉치가 그녀의 손끝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거 어머니 이름으로 정식 등록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기부하셨던 기록들, 이제 복지센터의 정연 장학금으로 바뀌었어요. 정연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너 혼자 다 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뜨개질을 멈추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는구나. 그 목소리엔 긴 세월의 아픔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연의 건강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서윤이 직접 놓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서윤아. 정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은 눈가를 적시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엄마.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연은 손을 뻗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평생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창문 너머로 기울며 방 안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봄의 햇살이 복지센터 정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새로 피어난 장미와 수선화가 바람에 흔들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원의 한쪽에는 새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정연. 그 문장 아래에는 작은 나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표지석 앞에 앉아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그녀의 곁에는 아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꽃 엄마가 좋아했대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주 좋아했단다. 향기가 따뜻하다고 하셨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정원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표지석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행복하죠. 멀리서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남긴 마음으로 아이들을 도우려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의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가고 햇살이 그 뒤를 따라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표지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 대신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 발자국 뒤로 오르골의 맑은 멜로디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햇살에 비친 표지석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 자막이 서서히 화면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따뜻한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